여러분, 70대 이후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암이나 심장 문제를 떠올리시지만 실제로 가장 위험한 원인은 바로 뇌의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듯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뇌경색은 절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가 멈추기 훨씬 전부터 몸은 특히 다리에서 미세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대부분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수많은 분들이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평생의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뇌혈관 변화를 연구하며 이 작은 다리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나쳐버리는 다리의 7가지 경고 신호, 그 진짜 의미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다리가 유난히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그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뇌는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쓰러지기 며칠 혹은 몇 주 전부터 우리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다리에서 시작되는 그 신호는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뇌경색의 7가지 전조 증상을 뇌와 혈관의 원리부터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 노화와 회복을 연구해온 김도현입니다. 전국 각지 병원과 연구소를 돌며 수많은 뇌경색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그분들의 초기 증상을 분석하며 예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생명을 구한 사례들에서 나온 진짜 경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어가세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뇌는 우리 몸의 사령탑입니다. 그 사령탑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호를 알아채고 빨리 대응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신 분들은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반대로 신호를 무시하고 넘긴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신호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예요. 뇌경색은 무서운 병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신호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런 사실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얼마 전 만난 정혜순 71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요. 혜순님은 평소 다리가 자주 저리고 아침마다 한쪽 발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주변 친구들도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왼쪽 다리가 좀 무겁고 걸을 때 발끝이 자꾸 끌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병원 갈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민간요법을 여러 가지 시도하셨대요. 다리 마사지도 하고 온찜질도 하고 혈액순환에 좋다는 차도 드시고요.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대요. 일주일 후 가볍게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셨을 때 검사 결과는 초기 뇌경색이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래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때 다리 느낌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알았더라면 하시며 후회하셨습니다. 혜수님은 지금 제 연구실에 정기적으로 오셔서 검진받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주변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꼭 전하라고 당부하세요. 자기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 어르신들이 다리 저리다고 하시면 무조건 병원부터 가라고 하신대요. 그게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다리의 작은 변화가 뇌 건강의 경고인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예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 뇌가 보내는 7가지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한쪽 다리 근육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이 생기면 뇌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긴 상태예요.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근육에 명령을 내립니다. 다리를 움직이라는 명령도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걷거나 서 있을 때 뇌는 끊임없이 다리 근육에 신호를 보냅니다. 힘을 주라고, 균형을 잡으라고 계속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그 명령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혈액이 안 가니까 뇌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국내 뇌혈관 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초기 뇌경색 환자 10명 중 7명은 다리 힘 빠짐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박영식 73세님은 아침에 일어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피곤해서라며 넘겼습니다. 전날 밤 잠을 설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누우셨대요.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요. 만약 그때 바로 병원 가셨다면 훨씬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쪽 다리 힘이 풀리면 즉시 119 또는 응급센터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1분 1초가 중요해요. 뇌세포는 혈액이 안 가면 빠르게 죽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양쪽 다리가 다 힘이 없으면 그건 피로일 수 있지만 한쪽만 그러면 뇌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입니다. 한쪽 다리 감각이 무딘 경험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발바닥이 둔하거나 한쪽 발이 남의 살처럼 느껴지면 뇌 감각 신호 전달이 차단된 상태일 수 있어요. 우리 뇌는 감각을 느끼는 부위와 움직임을 조절하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감각 부위에 혈액이 제대로 안 가면 발바닥 감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치 마취한 것처럼 느낌이 둔해집니다. 대한신경학회 발표에 따르면 초기 뇌연류 장애의 40%가 한쪽 감각 이상으로 시작됩니다. 정말 흔한 증상이에요. 이정분 69세님은 왼발만 차갑게 느껴졌지만 혈액순환 문제로 착각하셨습니다. 양말을 2겹 신고 발 마사지도 하고 온찜질도 했는데 소용이 없었대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세요. 나중에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 뇌연류 문제였어요. 감각신경에 혈액이 제대로 안 가고 있었던 거죠. 온도나 감각 차이를 느끼면 즉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으면 뇌혈관이 막힐 위험이 더 커지거든요. 다만 양쪽 다리 모두 둔한 경우는 말초순환 문제일 수 있으니 구분이 필요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말초신경병증 때문에 양쪽 다리가 다 둔할 수 있어요. 요즘 한쪽 다리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확인하셔야 해요. 평지에서도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도 심각한 신호입니다. 뇌의 균형 중추 기능이 약해질 때 다리의 위치 감각이 흐려져요. 우리 뇌에는 소뇌라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뇌에 혈액이 제대로 안 가면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대로 못 느끼게 됩니다. 고령층 뇌경색 전조 단계에서 30% 이상이 낙상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오순자 70세님은 평평한 마루에서도 자주 발이 꼬였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넘어지고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고 정말 위험했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계속 넘어지니까 외출하는 게 무서워지셨다고 해요. 걸음이 불안정하면 벽이나 의자를 잡고 중심 테스트를 해보세요.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5초 이상 못 버티시면 균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절통 때문에 넘어지는 거라면 아프지만 중심을 못 잡아서 넘어지는 거라면 뇌 문제일 수 있어요.
혹시 요즘 평지에서도 자주 비틀거리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넘어져서 다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한쪽 발끝이 자꾸 끌리는 증상도 놓치면 안 됩니다. 뇌의 운동 명령이 발목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초기 신호예요. 발을 들어 올리는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면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걸을 때는 발끝이 자동으로 들어 올려지는데 뇌 신호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초기 뇌혈류 장애 환자 중 35%가 발끝 끌림을 보고했어요. 최성호 74세님은 신발이 자꾸 벗겨지는 느낌이 반복되어 검진 후 이상을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엔 신발이 헐렁한가 싶어서 새 신발을 사셨는데 새 신발도 마찬가지였대요. 그제야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신 거죠. 걸을 때 발끝이 자꾸 걸리면 즉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무릎 통증과는 다릅니다. 무릎이 아프면 아파서 제대로 못 걷는 건데 발끝 끌림은 통증 없이 발만 끄는 경우라서 더 위험해요. 통증이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발이 자주 벗겨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신발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유 없이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것도 경고 신호입니다. 뇌의 움직임 제어 신호가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미세한 근육 떨림 현상이에요. 서울대 연구팀은 초기 혈류 불안정 시 다리 근육 미세 경련 발생률이 25%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정희 68세님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한쪽 다리만 움찔거린다고 호소하셨어요. 처음엔 신경 쓰이긴 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텔레비전 보다가도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고 잠자리에 누워 있어도 다리가 떨리고 정말 신경 쓰였다고 하세요. 하지만 검사해보니 혈압이 높아지면서 뇌혈류가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갑작스런 다리 떨림은 혈압 상승과 연관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 뇌혈관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어요. 다만 피로나 불안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 떨림과는 구분이 필요해요.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할 때는 누구나 다리가 떨릴 수 있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는 느낌 있으셨나요? 그게 반복되면 꼭 검진 받으세요. 술 취한 듯 중심이 기우는 증상은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뇌의 균형 기능이 있는 손의 부위의 혈류 불안정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초기 뇌경색 환자의 20%가 비틀거림을 첫 증상으로 경험했습니다. 서경자 72세님은 어지럼증으로 착각했지만 뇌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어요. 그냥 빈혈인 줄 알고 영양제만 먹었는데 알고 보니 뇌 문제였던 거죠. 영양제 먹어도 증상이 계속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셨대요. 중심이 흔들리면 앉아서 휴식을 취한 후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어지럼증은 눈을 감아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뇌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눈을 감으면 더 심하게 흔들립니다. 손해가 제 기능을 못하면 시각 정보 없이는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신호는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일과성 허혈 상태로 실제 뇌경색 직전의 마지막 경고예요.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거예요. 몸이 스스로 혈전을 녹이거나 밀어내서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건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잠깐 괜찮아졌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일시적 마비 후 48시간 내 10에서 15%가 재발하고 3개월 내 20%가 지속 마비로 진행한다고 보건복지부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문희정 67세님은 증상이 잠깐 사라져 병원 방문을 미루다 3일 후 응급 이송되셨습니다. 처음에 다리 힘이 빠졌다가 10분 후에 괜찮아지니까 그냥 넘기셨대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증상이 1분이라도 발생했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돼요. 혹시 이상했다가 괜찮아져서 그냥 넘긴 적 있으신가요?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다리에서 보내는 7가지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도 뇌혈관 질환의 절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신호를 막기 위해 우리가 평소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5분 자가 점검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의자에서 일어나기, 눈 감고 써보기, 발바닥 감각 비교하기, 일직선으로 걷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 네 가지만 해도 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쪽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눈을 감고 서 있을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봐야 해요. 5초 이상 버티지 못하면 균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발바닥 감각은 양쪽을 비교해 보세요. 한쪽이 둔하거나 차갑게 느껴지면 이상 신호예요. 일직선으로 걸을 때 비틀거리거나 발끝이 끌리면 즉시 검진이 필요합니다. 중심이 흐트러지거나 감각 차이가 느껴지면 즉시 검진 받으셔야 해요. 매일 아침 습관화하시고 가족과 함께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서 하면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가족이 봐주는 게 확실해요. 오늘 아침 여러분은 균형을 점검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꼭 시작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점검하다가 이상한 점 발견하시면 바로 병원 가시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하루만 미뤄도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염분 줄이기는 뇌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짠 국물, 젓갈, 찌개 섭취를 줄이면 혈압 하락에 도움이 돼요.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의 압력이 가해져서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가 넘어요. 국물 문화 때문이죠. 국, 찌개, 라면 이런 음식에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만 갑작스런 저염식은 어지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몸이 갑자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간은 마지막에 하세요. 처음부터 간을 하면 국물까지 다 짜지는데 마지막에 하면 표면만 짜서 적게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식탁에 국물은 얼마나 남기셨나요? 다 드셨다면 내일부터는 절반만 드셔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나면 오히려 짠 음식이 부담스러워져요.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등푸른 생선 섭취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거든요.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요. 다만 소금구이보다 찜이나 조림 형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구이는 염분이 많아서 혈압에 안 좋아요. 주 2회 고등어, 꽁치, 삼치를 드세요. 이번 주 생선 반찬 몇 번 드셨나요? 한 번도 안 드셨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하세요. 생선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병원비 생각하면 훨씬 쌉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예방은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고등어 한 마리에 3,000원이면 온 가족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정말 저렴한 투자예요. 발효 콩류 섭취도 뇌혈관에 좋습니다. 청국장이나 나토에 포함된 발효 효소가 혈류 건강에 긍정적 역할을 해요. 혈전을 녹이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혈관이 막히는 걸 예방해 줍니다.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특히 유명하죠. 다만 열에 약하니까 조리 시 마지막에 넣으셔야 해요. 너무 오래 끓이면 효소가 다 파괴돼요. 일주일에 3회 이상 드세요. 청국장 냄새 때문에 피하고 계셨나요? 냄새가 싫으시면 된장찌개에 한 숟가락만 넣어보세요. 냄새도 덜하고 효과는 그대로예요. 가족들도 모르게 먹을 수 있어요. 청국장이 정말 싫으시면 나토를 드셔도 되고요. 꾸준한 수분 섭취도 절대 빼놓으면 안 됩니다. 탈수되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혈류가 떨어질 수 있어요. 혈액이 걸쭉해지면 혈관을 잘 못 지나가요. 특히 밤새 자고 나면 몸이 탈수 상태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뇌경색이 새벽이나 아침에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과다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하루 6에서 8잔 정도 드세요.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커피나 차는 물에 포함 안 됩니다. 순수한 물을 드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오후에 2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부담 없어요. 물 마시는 게 귀찮으시면 물병을 항상 옆에 두세요. 눈에 보이면 자주 마시게 돼요.
마지막으로 119 FASTL을 꼭 기억하세요. 얼굴, 팔, 말, 시간, 그리고 다리 신호까지 추가하는 겁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팔에 힘이 없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그리고 오늘 배운 다리 증상이 있으면 바로 119에 연락하세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치료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FASTL을 암기하세요. 혹시 가족 중에 이 신호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 저녁 식사 때 가족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이게 생명을 구하는 지식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옆집 이웃한테도 알려주시고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라고 당부하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뇌는 멈추기 전에 반드시 다리를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다리 증상 기억나시나요? 한쪽 다리 힘 빠짐, 한쪽 다리 감각 무딤, 평지에서 자주 넘어짐, 발끝 끌림, 다리 떨림, 중심 기울기, 그리고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까지요.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경험하시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6가지 실천법도 꼭 기억하세요. 아침 5분 자가 점검, 염분 줄이기, 등푸른 생선 섭취, 발효 콩류 섭취, 꾸준한 수분 섭취, 그리고 119 FASTL 기억하기요. 이걸 메모해 두시고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냉장고에 붙여 두시거나 벽에 걸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뇌경색이 두려움의 질병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고 반신마비가 오고 말을 못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죠.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 이후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하거나 요양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신호를 알고 빨리 대응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본 수많은 사례들이 그걸 증명해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신 분들은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반대로 신호를 무시하고 넘긴 분들은 정말 힘들어하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신호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알았을 때 빨리 행동했느냐 미뤘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당장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다리 힘과 균형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보시고 눈 감고 서 보시고 일직선으로 걸어 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님 핸드폰에 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시고 꼭 끝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확인 전화 한 통씩 드리면서 오늘 아침 점검하셨냐고 물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혈관을 젊게 만드는 생활 루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예방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약해진 혈관을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운동법, 식사법, 수면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다음 영상도 챙겨보세요.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한 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이 평생 든든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